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다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과 문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말을 하고 싶다. 수학 과목과 이과의 대표적인 과목인 국어에 대해서. 수학은 사실 되게 쉽다? 수학은 되게 쉬워. 수학은 배울 의지만 있으면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야. 반면에 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야.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 더하기랑 빼기에 대한 생겨난 원칙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개념을 알게 되잖아? 응용해서 써먹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수학은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공식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수학 전교 1등하고 막 수학 경시대 씹어먹고 다니긴 했어도 저는 공식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진짜 이 공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원리부터 파악을 하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 수학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공식을 원리부터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항상 공식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 개념부터 풀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했어요. 근데 수학을 봐봐. 수학은 사실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수학은 진짜로 그 1번부터 예를 들어 30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사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잖아. 근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를 1번부터 30번까지 안 쓰는 데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학은 굉장히 효율적이란 뜻이야. 수학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운 거를 계속 응용하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진짜 옛날에 배웠던 개념도 나오고 최근에 배웠던 개념도 나오고 이게 합쳐져서 응용만 하면 쓸 수 있어. 아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국어 문제를 시험지로 만드는 사람들 천재야. 왠 줄 알아? 내가 고를 오답을 아주 잘 만들어놔. 정말 이건 4번이 정답이다 하면서 4번을 클릭을 하면은 아주 그냥 정답은 2번이야. 2번과 4번은 정말 다른 내용이야. 막 예를 들어서 점순이가 감자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점순이가 감자 농사를 지어서, 2번 점순이가 이 친구를 좋아해서, 3번 점순이는 배가 고픈데 혼자 먹기가 조금 뭐해서, 4번 점순이는 사실 감자 부자여서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 근데 점순이는 쌀밥이 먹고 싶어. 그래서 점순이는 감자를 빨리 없애야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내 생각에 정답은 4번이야. 왜? 점순이는 감자가 먹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여서 없애려고 점순이는 감자를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문맥을 다 읽으면서. 그래서 난 당연스럽게 4번을 골랐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어떻게 4번이야? 이러길래 점순이가 태도가 조금 띠껍잖아요. 얘 먹기 싫은 게 분명해. 이랬더니 상상을 하지 말라고 제발. 네 머릿속에서 그 정답을 상상하지 마. 그냥 문맥 문장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데까지만, 거기서만 정답을 고르란 말이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상을 하지 마. 나한테 맨날 이랬거든, 선생님들이. 진짜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국어는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내용이 상상을 하지 마였어. 근데 수학은 봐봐. 상상할 것도 없어. 아예 니들이 나에게 상상할 시간을 주지를 말든가. 안 그래? 야, 수학은 상상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개념부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정리하다 나가면은 답이 나와.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이 나와. 오히려 수학은 오답을 어떻게 만들까? 야, 수학 오답 만드는 게 난 제일 궁금했어.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고를 정답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 사람 천재 아니야? 내 머릿속을 들여다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정답이 너무 명확하잖아. 어떻게 오답이 될 걸 고르는 거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오답이 될 걸 어떤 확률로 만드는 거지? 함정 파는 게 되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나의 이 넓은 상상력 때문에 항상 답을 틀렸다. 그리고 특히 봐봐. 글을 쓰는 거, 창의적인 능력, 문과로 치부하잖아요. 나 현재 직업이 작가잖아.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상상, 망상, 머릿속에 망상밖에 안 들었어요. 나 슈퍼 애니잖아. 근데 망상할 시간을 주면 어떡해? 글을 읽으면서 읽자마자 망상이 되는데, 점순이가 감자를 주었다 할 때부터 나는 이 글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감자에 대한 상상이 막 도대체 몇 인분의 감자를 만들어낼까?
있습니다. 이 점순이는 이 점순이네 감자밭에서 나온 감자를 수확하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걸까? 아니면 이 감자만 자급자족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퍼져 나간다고. 난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상상을 하지 말라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솔직히 내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고를 답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거 보니까 출제자도 망상이 조금 있는 분일지도 몰라. 그렇다. 그리고 또 국어가 비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수학은 플러스를 배우면은 플러스를 30번까지 쓸 수 있거든? 국어 봐봐. 국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우리 그거 배울 때는 문장이 이렇게 딱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1인칭 시점인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3인칭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재밌게 고를 수 있죠. 아,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이러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골랐어. 근데 그 문제가 수능까지 안 나온다? 왜 안 나와?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안 나온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없어. 문자는 맨날 이 글을 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라 막 이런 거야. 근데 말이요, 작가가 그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어떻게 알아? 추측이잖아. 이 출제자가 낸 이 문제의 정답은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진짜 마음은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왜 당신의 추측이 맞다고 생각하지? 우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당신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 진짜 글 쓴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제 글을 쓰잖아.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이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없어. 아니요, 그거 그냥 썼는데요.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수학에 비해서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 국어는. 그리고 되게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수학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도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공식 몇 가지만 외우면은 풀 수 있거든? 근데 국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빨리 읽는 그게 몸속에 배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못해. 이런 식이야. 수학으로 사실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할 줄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수학이거든? 매우 쉽잖아. 근데 국어는 가나다라 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다 읽었는데도 못 풀어. 그게 국어요. 이과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보는 국어는 그렇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국어랑 수학만 이렇냐? 아니다. 화학 물리도 사실상 뭐 얘네들이 나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원리만 알잖아? 다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분자 단위만 알면은 얘네들이 합성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 근데 국어는 몰라. 그렇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국어가 쉬웠나요? 사회가 쉬웠나요? 나는 출제자의 의도는 파악하기가 힘들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면 내가 또 비유 하나 아주 그냥 잘 맞춰줄 수 있는데 내가 언니들한테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언니 밥 먹었어요? 오늘 양꼬치? 아, 오늘 양꼬치 안 먹고 싶겠구나. 얼굴 표정이 딱 봐도 안 먹고 싶네. 언니 오늘 그러면은 김치찌개? 이런 거 나 잘할 수 있는데 아쉽다. 실제자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결론은 끝. 결론은 그러하다. 수학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사실 배우는 거 별로 없이 용량만 늘려가지고 배우는 거 몇 개 없는데 되게 많이 배우는 척 할 수 있어. 근데 국어는 한없이 배워야 돼. 한없이. 그 문학은 겁나 많고 시도 겁나 많아서 한없이 배워야 돼.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하 벡터까지 다 떼고 들어갔었거든요. 요즘 애들 기하 벡터 안 배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문이과 통합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과탐 과목, 사탐 과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